실전 투자 전문가 이정찬 전문가와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성탄 선물처럼 오랜만에 행복부동산 연구소를 찾아주신 이정찬 전문가님과 함께 부동산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발표를 하면서 계속해서 업계에서는 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역별로 온도차가 뜨거워요. 예. 상당히 민감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3기 신도시를 지정한 목적이 뭐죠? 목적 자체가 서울 집값 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럼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지역에 공급이 될 거냐 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바라볼 시각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지정된 것 중에서 우리가 좀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두 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두 개 지역이 하남 교산지구와 계양,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지역인데 그렇지 않아도 인천 서구라든지 이쪽은 공급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 하남도 가밀지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공급이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정을 했다는 게 일부 예측을 빗나가는 그런 지정 같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공급이 좀 과잉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우리가 유심히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3기 신도시가 과연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거냐 하는 것은 앞으로 교통망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순서는 또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 정보들을 집중 분석해보는 부동산 가이드톡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행복부동산 연구소를 찾아주신 만큼 또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예. 제가 오늘은 부동산 관련된 각종 세금들을 우리가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은 가산세라든지 불성실 신고 가산금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관련된 세금 납부 기한을 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을 거래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또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작은 실수로 큰 피해를 안 보려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부동산 세금 납부 기한. 오늘 이정찬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톡 바로 만나보시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부동산 시장.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부동산 투자. 이정찬 전문가가 실전 투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확인하시죠. 세금에도 참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세금별로 목적과 취지가 다 다르듯이 납부 기한도 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먼저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자, 먼저 맞습니다. 취득세나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서에 납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서울 같으면 구청에 납부를 하시는 거죠. 자, 먼저 취득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나 선박이나 항공기 등을 우리가 취득을 했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거래 유형이 있죠. 매매나 증여가 있을 수 있고 상속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물론 또 교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나 증여나 교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꼭 60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고급 오락장 같은 경우 일부 외회사항 같은 경우는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통상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실 때 바로 그때 이제 취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시면 된다 하는 것만 또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증여 같은 취득일이 언제냐? 일반적으로 매매 같으면은 잔금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이제 취득일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 계약서 작성하는 시점 자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상속 같은 경우는 좀 기간을 좀 줄 필요가 있죠. 왜? 불시에 나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취득세 납부 기한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취득세를 납부 기한을 갖다가
지키지 못하면은 가산세가 무려 20%가 부과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꼭 납부 기한을 준수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죠. 예, 재산세는 이렇습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한테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잔금 설정할 때 이 점을 꼭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재산세는 1년에 보통 2번 나눠냅니다. 그래서 건물분 같은 경우는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토지분 같은 경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주택 같은 경우는 2번에 나눠내죠. 그래서 7월 달에 50%, 그 다음에 9월 달에 50% 이렇게 해서 이제 이에 분납을 하는 형식이 되겠고요. 이것도 역시 가산세가 한 3%에 있습니다. 따라서 꼭 납부 기한을 준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을 보유할 때 꼭 살펴봐야 하는 세금이 더 있죠. 바로 종합부동산세와 종합소득세입니다. 이 종합부동산세와 종합소득세의 납부 기한도 한번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습니다.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됐을 때만 부과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 지금 종부세가 강화됐다 법안이 통과가 된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1주택자는 기준시가 9억 이상, 2주택자나 3주택자, 이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준시가 6억 이상, 이걸 전국에 있는 주택을 다 합산하는 거죠. 인별로, 개인별로. 자, 그렇게 해서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자, 우리가 며칠 전에 종부세 납부 기한이 끝났습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납부 기한을 이렇게 얘기할 때 일자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일자가 공휴일하고 겹치게 되면은 연장이 되겠죠. 이것도 역시 가산세가 지연일수에다가 0.03% 이 가산세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종부세 같은 경우는 나는 이게 종부세 대상에서 배제되는 주택이 있다면은 반드시 9월 달에 합산 배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세죠. 종합소득세는 이렇습니다. 각종 소득을 종합해서 이게 과세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득의 유형이 많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는 타소득이 있고,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가 이제 이렇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는 금액에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는 자, 연 임대소득이 2천만이 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연 2천만이 넘지 않는 경우는 올해까지는 비과세입니다만 내년부터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연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종합소득세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자, 납부 기한은 이렇습니다. 다음 연도 즉 올해분이라면은 내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내는 거고요. 개인 사업자의 어떤 소득세 납부 기한하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같은 경우는 한 달을 더 줍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6월 30일까지 되겠고요. 또 중간에 금액이 큰 경우에는 11월에 중간 예납 신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납부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는 지연일수에 0.03%의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종합소득세는 소득을 취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미 부과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꼭 제때 납부하셔서 가산금 절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세금은요. 상가, 임대업 등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한번 계속 알아볼까요? 예. 자,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각종 거래 단계별로 재화나 영역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세율이 10%죠. 자, 그런데 우리 부동산 관련돼서 부가세는 주로 상가, 임대업에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업. 왜냐?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부분이 상가나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임대업,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부과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사업자가 많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1년에 2번에 나눠서 내겠습니다. 그래서 1월 25일까지 전년도 하반기, 즉 2분기분, 그 다음에 7월 25일은 당해년도에
1분기분, 지금 상반기분이 되겠죠. 그렇지만 간이 사업자 같은 경우는 매년 1월 25일에 그 전년도 1년치 전부를 해당해서 납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4번에 걸쳐서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4번 낮춰서 전 분기 것을 즉 3개월치를 3개월 단위로 해서 이게 부가세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을 하신 분은 부가세 신고를 꼭 날짜를 잘 기억하셨다가 납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부가가치세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강화된 규제로 인해서 요즘에 특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양도소득세 부분도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렇습니다.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하는 국세인데요. 재고자산 이익에 어떤 자산의 양도로 있어서 자본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자본이익에.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로 대부분이 부동산의 이제 매매 차익에 의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되는 그 양도 차익이 이제 자본이익에 해당되겠죠. 그랬을 때 양도일이 기준에 속한 말일부터 2달, 2개월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오늘 12월 24일이죠. 오늘 내가 잔금을 치렀다면은 오늘부터 2달이 아니라 2월 말부터 12월 말부터 2달이기 때문에 내년 2월 말이 되겠죠. 지금 내년 2월 28일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은 내가 1년에 같은 연도에 양도 차익이 2번이 발생돼서 양도세를 2번 납부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즉, 내가 A라는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1억, B라는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5천. 그러면은 각각 1억 5천, 1억에 대해서 납부하시고 또 5천에 대해서 추가 납부하시고 1억 5천에 대해서 세율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1억 5천에 대해서 5월 달에 더 한 번 더 확정 신고 납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이 부분 놓치면 안 되겠고요. 일단 그렇지만 이것도 동일 인별입니다. 인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올해 하나 팔고 부인 명의로 된 것을 올해 또 팔았다 했을 때는 해당 사항이 안 되겠죠. 동일인 명의겠죠. 자, 이것도 역시 가산세가 치연일수에다가 0.03%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각종 부동산 관련된 세금에 대한 납부 기한을 좀 정리해서 그 기한을 갖다가 꼭 잘 알고 체크하시고 가산세 무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